자, 오늘 목요일이니까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일발 장전 가고 그다음에 시간 여유 봐서 다른 거 오늘 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요것도 얘기 붙여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일발 장전의 주제는 앞서 이제 잠깐 설명드렸듯이 쿠팡, 마켓컬리, 뭐 이베이 요즘 이런 유통업계에 큰 이슈들이 있고 한데 유통을 시키려면 결국에는 물류가 핵심이다. 이게 포인트고 택배 가격이 인상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택배 하시는 기사분들이 워낙 고생도 많이 하실 뿐더러 물동량이 이게 뭐 보통이 아니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보면 나가면은 뭐가 박스가 이렇게 자꾸 쌓여 있고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예, 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택배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한진이 보이죠. 한진 한번 잠깐 보죠. 이 한진은 잘 아시는 물류 산업의 전통적인 강자입니다. 근데 솔직히 한진의 지배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오바이트 썰립니다. 이 오바이트라는 표현이 표준어는 아닌데 적당한 표현을 못 찾아서 제가 그냥 쓰는 겁니다. 뭐 막 던지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하여튼 약간 너무 어지러워요. 이 지배 구조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복잡해가지고 하여튼 그쪽은 좀 시끄러웠던 거는 잘 아실 거고 어제 또 한진 칼과 관련해서는 또 이슈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배 구조 이슈는 차치라는 거는 이제 내버려 두고 문제 삼지 아니한다라는 한자어인데 적당한 표현을 못 써서 무시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본업은 그냥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물건이 배로 들어올 때 해운으로 들어와서 내려야죠. 항만 하역을 해야 되고 내린 거를 창고에다가 잠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육상 운송으로 또 옮겨야 되죠. 네, 옮긴 다음에 또 저장하고 다시 또 이거를 이제 일반 가정으로 일일이 배달하는 택배. 이게 일원화가 돼 있는 회사가 한진입니다. 한진 택배가 전체 매출의 52%니까 뭐 대충은 다 인지가 되실 거예요.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그냥 단순합니다. 뭐 복잡하게 쓰려다 보니까 머리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냥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생각. 한진 주가는 지금 또 뭐 높지도 않고 물론 저기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목요일쯤 되면 좀 피곤합니다. 이제 육체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심플하게 이렇게 좀 가져오신 것 같은데. 간단하잖아요. 네네. 이 뭐 쿠팡 상장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인 것들에 비해서 이제 진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이런 이제 물류 관련된 종목들은 의외로 움직인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제 그랬었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역시 이제 택배의 비용에 대한 현실화가 가장 좀 뜨거운 이슈, 가장 좀 핵심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뭐 물류, 택배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일단 유가가 지금 그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유가가 일단 뭐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1,500원 밑에는 보이지 않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건비에 대한 그런 상승분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또 노조화가 돼서 뭐 지금 택배 한 건당 뭐 지금 1,000원도 채 못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현실화, 이런 좀 비용의 현실화 이런 것들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닐까라 좀 생각이 들고요. 드론 택배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그 도심 지역은 이 고층 빌딩들이 많잖아요. 네. 드론 택배도 조금 굳이 드론 택배를 안 해도 충분히 쌉니다 지금.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파트가 또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날아가서 뭐 그냥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게 옥상옥이 아니라 네. 옥상을 활용하는 네. 뭔가 이런 것도 멀지 않은 미래에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 앞에까지 딱 갖다 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선물 같잖아요. 아침에 나오실 때 아니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리니까. 문이 자꾸 안 열려서.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이제 리스크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유통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인 이제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갖춰간다라는 게 네. 다소간의 좀 리스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 그러니까 SSG에서 이제 뭐 물건 시켜보신 분, 또 마켓컬리에서 시켜보신 분,
쿠팡에서 시키면 자체 뭐 신선 팩, 뭐 신선 박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다음 주문할 때 빈 박스 내놓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흘러가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그게 보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좀 물류 시스템을 좀 갖춰가는 게 이제 약간 분산이 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런 좀 비용적인 현실화가 일어나는 올해 내년 왜냐하면 이제 원체 지금 물류량이 좀 택배량이 좀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엊그저께 네. 이제 전기료 인상이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전기료는 생활 물가에 가장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뭐 계속 생산 단가도 수는 안 나오게 없죠. 나올 네, 수는 수는 없고 없죠. 맥락은 뭐 우리 금리 이슈로 뭐 FOMC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택배 가격도 조금은 정상화의 과정을 가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뭐 한전도 좀 좋은 거고 이게 일단 눌러놨었던 것들의 가격 인상이 올해는 조금 뭐 이따 FMC 말씀도 드릴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이제 올해는 이제 이런 것들의 좀 비용의 현실화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런 비용의 현실화가 가장 먼저 나타났었던 것이 해운업이죠. 해운업이 이제 그 비용의 현실화가 되면서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운임이 상승을 하고 네. 이제 각 그 발틱 지수, 그러니까 해운업 지수들이 어마어마한 좀 상승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이제 올해는 이제 이런 비용들의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자극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각을 좀 확대를 해본다면. 이런 뭐 해운업이나 어떤 좀 물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거의 운송 수단이 되고 있는 조선 쪽은 지금 너무 움직임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네. 이제 LNG 추진선, LNG 운반선 이런 쪽에서는 어제 잠깐 한 건 얘기는 네. 하긴 했었어요. 전 세계를 다 지금 이제 수주를 거의 대한민국이 다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이제 그런 좀 추진력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좀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2005년과 2007년에 나왔었던 초호황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 수준에서 이렇게 좀 누워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뭐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본 선사가 네. 우리나라 STX의 수주를 낸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발주를? 네네. 뭐 일본 그 자존심 강한 이 조선 강국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그것도 메이저가 아니라 STX 조선으로 세 척인가 발주를 냈거든요. 그러면은 왜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가격에 그 품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또 반증이 아닌가라 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어쨌든 이제 해운, 물류, 조선까지 다 합치면 역시 이제 경기 민감 산업재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럼 네. 좀 시류하고도 좀 잘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벌크선 뭐 벌크 운임 지수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펜오션까지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스럽지만 조선주까지도 시각을 조금 넓혀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좀 추가할 종목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요. 네네 네. 좀 이쪽까지도 좀 확장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택배 가격 인상 현실화에 한국조선해양 이러면 또 뭐야 이렇게 하실 네. 수 있지만 영역을 좀 저희가 이제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씀이신 아실 네, 거고. 네. 자, 김현 매니저의 생각은? 네, 전기료 인상하고 이제 택배 가격 인상이 결국은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전기차 시대가 오면 가장 수혜주는 한국전력이잖아요. 네, 사실은. 전기 파는 회사가 제일. 그렇죠. 근데 한국전력의 주가는 거의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기료가 이제 인상이 되면 말 그대로 이제 한국전력의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과 거의 비슷한 논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택배 가격 현실화 무조건 이제 조금 진행이 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특히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좀 안타까운 이제 택배 기사분들의 또 과로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되게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결국은 이게 가격이 현실화가 되어야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택배 가격 인상은 뭐 불가피하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정말 좀 비유를 잘 해주신 게 결국 이제 BDI 운임 지수가 이제 막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해운주들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논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진과 CJ 이제 대한통운
당연히 이제 뭐 우리나라 택배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꼭 챙겨 보셔야 될 만한 기업이다. 일단 CJ 대한통운까지 차트를 간단하게 조금 보면은요. 네. 거의 두 종목이 움직이는 게 비슷해요. 아, 그래요? 뭐 거의 못 가고 있는 게 비슷하다는 말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뭐 작년 이후에 택배업이 그야말로 정말 초호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주가는 못 움직이고 거의 뭐 바닥에 지금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CJ 대한통운도 마찬가지고 한진 기업의 이제 주가도 거의 뭐 비슷하게 지금 박스권을 계속해서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이 이제 정상화 좀 되면 주가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이제 쿠팡 수혜주로 이제 분류됐었던 기업들이 뭐 KCTC, 동방 뭐 이런 기업들인데 사실 이제 또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기업도 있고요. 이런 작은 기업들도 이제 물류와 관련된 이제 수혜가 조금 부각되면서 시장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택배 가격 인상이 되면 뭐 물류 관련된 기업들은 반드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조선주를 이제 언급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심스럽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선업황 분명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 2005년 이후에 그 거의 한 15년 만에 지금 도래한 수주 사이클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작년 이제 거의 1년 동안에 이제 수주했던 특히 LNG선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수주한 걸 올해 이제 지금 2개월, 3개월 만에 거의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수주가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 잔고가 쌓인다라는 건 이제 조선업황이 분명히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조선주들 제가 뭐 현대미포조선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뭐 한 5%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대미포조선, 뭐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이런 조선주들은 그야말로 이제 경기 사이클 최근에 뭐 경기 민감주들 얘기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사이클과 좀 맞닿아 있는 또 업종이 또 조선주기 때문에 저도 조선업종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섹터다. 저는 이제 오늘 종목은 추가해드리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CJ 대한통운 그리고 조금 소형주 중에서는 한솔 로지스틱스 이 두 종목을 일단 추가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물류 이슈로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하셔도 돼요. 네. 자, 일발 장전은 뭐 저 정도 그러니까 한 발 더 하고 두 발 장전으로 오늘 갈까요? 그러면 바이오 사이언스? 네. 예.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뒤에 또 정유민 사장은 준비를 하셨겠죠? 안 했습니다. 안 했군요. 네. 다룰 줄 알고. 바이오 사이언스 얘기를 잠깐 더. 네. 약간 그 작년에 SK 바이오팜과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아침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좀 높았고 뭐 네. 사상 거의 최대급의 공모 자금이 좀 몰렸다고 하니까 이제 따상은 좀 따놓은 당상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왜 이런 뭐 SK 바이오팜도 사실 2연상 같나요? 3연상 같나요? 뭐 하여튼 굉장히 뜨겁게 올라갔었는데 네. 전 뭐 그거 뭐 못지않게 오히려 더 하면 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도 좀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가격이 일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가격이 일단 좀 현실적인 가격으로 이 공모가가 맞아졌어요. 65,000원으로 좀 65,000원. 네, 맞춰졌다 보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따상, 그러니까 더블이 되면은 13만 원이고 거기서 30%를 가면은 16만 9천 원. 네. 이렇게 이제 시초가에서 상한가를 바로 딱 단 한 0. 몇 초 만에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뭐 생각이 들어서 어떤 약간 실효성,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한 매수를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이렇게 광속의 그런 클릭이 아니면 뭐 사실상 이제 매수를 뭐 차지하실 가능성은 이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여기에 좀 많은 것들이 좀 녹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백신에 대한 CMO죠. 그리고 이제 SK가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좀 바이오 산업들, 좀 신약이나 이런 것들도 SK 바이오팜과 이제 병행을 해서 좀 가져갔기 때문에 바이오 사이언스도 거기에 대한 이제 관심은 충분히 주가로 좀 표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네.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뭐 부작용까지는 아니지만 좀 노이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아마 그 유럽 그쵸. 의약청에서 네.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혈전 관련해서 뭐 그래서 저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2세대 백신들이 좀 치고 나갈 만한 이제 그런 위치가 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백신과 또 치료제 치료제도, 같이. 예. 네, 어제 또 이
나파벨탄 종군당. 종군당이 이슈가 있었는데 이렇다 저렇다 아침에 예. 공시를 했네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완전히 실패다라고 보도는 이렇게 흘러나간 쪽이 있는 것 같은데 실패는 아니고 임상 3상은 그냥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식약처에서 통보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연기된 거 아닌가 뭐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엔. 진행은 너무- 하겠죠. 네, 그렇고 너무 그렇게 막 실패다라고 몰아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충을 해서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근데 이제 어제 또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종군당은 조금 흔들림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CMO, 그러니까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그런 능력치 그리고 저는 이제 2세대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머금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따상상 정도는 한번 내일까지는 예, 그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내일도 만약에 가격 제한폭인 상한가를 가면은 19,500원. 또 계산했어요, 네. 그걸? 아, 21. 네. 거기서 있는 거 있어요? 네, 21,9,500원. 고모 혹시 청약을 받으셨나요? 아, 저는 지금 청약을 받지는 않았는데, 네. 사실 시장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공모 청약을 할 때, 작년에는 뭐 SK 바이오팜 이후에 뭐 빅히트라든지 이런 이제 청약을 할 때 제가 많은 분들한테 하지 마시라 그랬거든요. 금액이 한 5억 이상 현금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분 아니면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올해는 균등 배분 때문에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한국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 대우 뭐 이런 데 청약하신 분들은 네. 32만 5천 원 넣고도 한 주, 두 주 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주당 뭐 최소한 10에서 15만 원 이상은 네. 시세 차익을 좀 거두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이제 또 참여를 하셨을 거라서 제가 이제 가격까지 이제 외우고 있는 이유가 오늘 이제 따상 가면은 16만 9천 원, 내일 한 번 더 가면은 이제 21만 9,500원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장외 가격을 이제 기준으로 보면 뭐 20만 원 전후는 저는 무난할 거다라는 거 뭐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좀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치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우리가 과거에 SK 바이오팜이 세 번째 상한가 가고 넷째 날에 이제 상한가 갔다가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 급락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 SK 바이오팜은 공모 가격이 이제 49,000원이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65,000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거의 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오늘 만약에 따상을 가면 시총이 13조 원이다. 근데 무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시가총액이 13조나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 이제 그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개발하면서 주목을 좀 받았었던 노바백스라는 기업, 그리고 네. 이제 큐어백이라는 기업, 바이오엔테크라는 기업,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벌써 지금 15조에서 25조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교 대상을 네, 두자면은 그렇죠. 네. 피어 그룹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백신만 개발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이미 그 정도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이제 CMO,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CMO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노바백스도 이제 CMO를 해가지고 하반기 때는 한 4천만 도즈 정도 지금 생산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체적인 코로나19 백신도 뭐 생산을 하고 있고, 독감 백신에다가 뭐 폐렴규균 백신, 이런 백신들을 또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백신을 이제 개발하는 것과 그리고 백신을 이제 생산하는 CMO로서 이제 동시에 이제 가치를 좀 부여를 해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뭐 충분히 장외 가격 정도는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뭐 따상은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고, 내일 이제 상한가를 한 번 더 가느냐 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결정적으로 어쨌든 뭐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유통 주식수, 지금 보호예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락업이라고 하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85%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주주 지분이나 이런 걸 다 빼고 나면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게 한 10%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도 지금 정말 많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SK 바이오팜은 락업됐던 게 한 5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물량이 소위 말해서 잠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가격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으니까요. 오늘은 좀 느긋하게 지켜보시고, 혹시나 뭐 한 주나 두 주나 또 청약을 받으신 분들은 내일 이후에 이제 매도 타이밍을 조금 조율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주제를 두 가지로 좀, 그러면 연관성 있는 기업을 뭐 해줘야지. 뭐 잡지도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잡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녹십자 녹십자. 혹은 SK케미칼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오케이. 왜냐하면 SK케미칼이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된다고 하더라도 네. 대주주의 지위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5천만 주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따상 가고 따상상 가버리면은 지분 가치가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잖아요. 네.
십몇 조 원이 이제 지분 가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SK케미칼 봐야 되고 그러면 나도 CMO인데 녹십자는 지금 시총이 4조밖에 안 되니까 SK바이오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또 녹십자가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모더나의 또 CMO 그리고 이제 들리는 뭐 소문에 의하면 러시아 이제 스푸트니크 V 요것도 이제 뭐 녹십자가 CMO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은 오히려 SK바이오사이언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 못 잡는 분들은 이제 대안으로 SK케미칼이라든지 녹십자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의민 차장은 첨가. 그리고 저도 녹십자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녹십자 홀딩스까지도 예. 홀딩스. 네, 하나 추가해서 홀딩스, 녹십자 홀딩스. 아, 제가 웃은 거는 번쩍이는 그 애드립 때문에. 아닙니다. 네. 네. 가셔야죠. 네, 저는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평소보다 조금 빨리 무료 방송 진행해드릴 거거든요. 장 끝나자마자 이제 3시 40분에 바로 무료 방송 시작해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릴 테니까 매도를 또 좀 잘해야 되잖아요. 바이오팜처럼 그냥 마냥 들고 계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어느 시점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고 또 살아나고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조금 앞당겨서 3시 40분에 무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